보살님은 손녀예요? 손녀예요? 딸은 아니고? 네. 오늘 일요일 날은 어린이 법회 하는 날인데 지금 아이들 위해서 3층에서 늘 일요일마다 활동하거든요. 늦게 오셨네 좀? 원래 10시 반부터 활동해요. 다음 주부터는 데리고 오세요. 10시 반에. 3층에 올라가면 돼. 네. 네. 잘 가라. 차안, 피안. 차는 차 속이 아니에요. 네. 피안은 이제 저 언덕, 안자가 언덕 안자예요. 이 언덕, 저 언덕. 여기는 현실을 말하고요. 중생 세계를 말하고, 피안은 불국토. 그리고 이상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할 때 이 행복이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적 문제인가, 사회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자유가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고, 이제 편차 없이 인권이 모두 다 인권이 존중받고, 돈하고 나이랑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다 존중받는 사회. 그러려면 행복한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개인하고 상관없이. 그런 와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사회 구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사람 세계에 있다 보면. 그래서 개인의 문제, 이 행복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할 때 개인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 사회적으로 아무리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그걸 사회 구조랑 나랑 다르다 생각을 하면 개인이 이제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개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행복을 잘 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안, 피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차안, 피안으로 가야 된다. 저 세계로 가야 된다. 저 세계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저 세계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완벽해야 돼. 피안, 완벽한 사회. 그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뭐 자유가 존중받고 모두 다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 차안은 현실 세계. 우리가 물욕, 오욕락이죠. 물욕, 제욕, 뭐 수면욕, 명예욕 등의 이런 욕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소리가 나는 건 뭘까? 마이크랑 연관된 소리 같은데?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고, 말을 하면 소리가 나고, 이건 구조적 문제네. 이건 뭔가 고장났다는 거잖아, 이게. 사람들의 오욕락이, 뭐라 하니까 더 자주 나네. 오욕락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욕망이 크면, 사람의 욕망 중에 참 이게 명예욕이라는 게 참 인정욕구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뻐기고자 하는 것도 다 인정욕구잖아. 지배하고자 하는 것도 다 인정욕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일사천리로 탁 탈죠. 이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앉아. 이러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다 내세요. 100만 원씩 다 내세요. 이러면 내가 기분,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은 로봇처럼 착착착 움직여주면 참 좋겠죠. 그게 이제 내 명예욕구, 그리고 남보다 잘나 보이고자 하는 허영심도 다 명예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런데 이 차는 이 구조적으로 사람의 몸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본성이 약간 비슷해.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안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안으로 가면 오용락이 확 떨어진다. 여기가 100이라면 여기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거의 5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으니까 오용락이 확 줄어들어. 저 세계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런 차 안을 피안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 세계가 오용락이 100%쫙 올라와 있다. 이거는 사실 불행한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이 피안 이렇게 평등 지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1등부터 쭉 10등까지, 200등까지 할 때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구조적으로 행복하기가 쉬운 곳에 있는가? 할 때 보통 이제 행복 지수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얘기를 하면 북유럽이 제일 항상 10점 만점에 8점, 9점 이렇게 하는 데가 북유럽이고 그래요. 우리는 10점 만점에 한 6점 뭐 이 정도 되고 한 100개 정도 국가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한 70등, 80등 뭐 이 정도 되고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우리는 좀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중하 또는 최하위권에 있는 게 우리의 구조적 문제죠. 자살률도 세계 최고니까. 등등 우리는 물질 풍요로운 거는 그래도 다른 세계보다 배골지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는 다른 세계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어. 그런데 참 용락이라는 게 입는 거 먹는 거 해결해줘도 끝이 없다. 입는 거 먹는 거 해결해줘도 사람과의 비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안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피안으로. 이게 이제 바로 우리는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자꾸 개인적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도 중요한데 이거를 종교에서 사회적 문제를 건들자니 뭐가 되겠어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스님들조차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이렇게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당합니다. 제가 뭐 오늘도 정치 얘기 비슷한 얘기 했지.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세상에. 5년 전만 해도 남북이 평화롭고 뭐 9.19 선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그래서 전방에서도 멀리 이렇게 군사를 물리고 미사일도 안 쏘고 우리도 훈련을 좀 자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면 좀 편안하다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뭐 되더니 지금은 뭐 9.19 합의 또 다 파기하고 뭐 이제 계속 포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여기 입이 험해져가지고 맨날 북한 사람들 입이 험하시잖아. 너무 살벌하게 말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살벌하게 말하고 양쪽 다 살벌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금방이라도 전쟁 나도 아무 상관이 될 듯하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전쟁이 그렇게 날지 몰랐잖아요. 28 전쟁 이것도 팔레스타인 이것도 저렇게 될지 몰랐잖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래도 불안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종교인은 국민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영향력이 더 커요.
저는 지도자까지는 엄청난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지도자. 우리 집에서의 지도자. 우리 황룡사의 어떤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 구조적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걸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게 했다가는 정치하지 말라. 입 닫아라.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님 자중하세요. 그러다 다칩니다. 스님 안위가 걱정됩니다. 그래도 안위가 걱정 안 되는 선에서 한 번씩 치고 빠지고. 자,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무료급식 같은 거, 이런 거, 또 불교대학이나 경전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 교육 활동을 하는 거, 지금 강의하는 것들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제 발악 중에 하나죠. 더 나은 환경운동도 좀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안 해서 그렇고,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나 자신의 수행, 기도 이런 걸로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을 벗어난, 이 불국토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마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108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용락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나는 본래 부처예요 라는 나 자신의 본성, 불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거. 제가 이렇게 명리학을 강의하고 여러분들 보고 한 번씩 이제 사주를 풀면서 얘기도 해주는 것도 마음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명예가 필요할 때, 문서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내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마음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우리 사회 지금 35,000불, 정말 세계 이렇게 3만 달러 이상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가 8개,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서 3만 5천 불이 넘는 데는 7개고, 3만 달러는 스페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까지 넣어주면 8개, 이 정도거든요. 스페인 인구가 안 된다. 인구 4천만 명. 5천만 명 이상의,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 3만 불, GDP 3만 불 넣는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G7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명적 약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40만 명이 넘었어요. 5년 전만 해도, 2016년만 해도, 2018년? 이때만 해도 26만 명 정도였거든요. 일을 안 하는 젊은이가 몇 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일을 안 하는 젊은이가. 왜 일을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3만 5천 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나? 평균 소득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극강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2배, 3배를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남편, 거사님, 여러분들의 거사님은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노동을 2배로 한다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해서. 시간당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낮죠. 다른 G7 국가는 노동 생산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1.5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 외 수당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야간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이게 노동 생산성이 낮으니까 고용 질이 높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있다 보니까요. 대기업 위주니까 대기업에 있는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거의 다 제조업이에요. 네이버 빼고. 현대, 삼성,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제조업이에요. 10대 기업 중에. 20대 기업 안에는 은행이 몇 개 들어가요. 거의 다 제조업이거든요. 그 20대 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조업 국가이면서도 제조업은 우리 그 나라의 생산성의 30%밖에 차지 않아요. 나머지 70%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 말은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연봉이 1억이지만 그 대기업이 아닌 서비스업 얼마나 되겠어요? 서비스업 많이 안 주잖아. 2천에서 3천, 좀 더하면 4천만 원. 2천에서 4천만 원이 거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 2천만 원 버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기업, 울산에도 대기업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울산은 특히 더 많아. 그러니까 울산은 상대적으로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어깨 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데가 울산이죠. 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의 4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걸 다 감내하고 살았어. 이런 차이가 있어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가 있어도 어차피 3천만 원을 받든 2천만 원을 받든 4천만 원을 받든 그래도 내가 결혼도 했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이렇게 양육비 들어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20대 30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런 연봉이 높은 또는 연봉이 높은 걸 봐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네 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집을 중산층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집은 이 정도는 중산층 아니야? 우리 집이 해봐야 겨우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거밖에 없는데 넌 몇 마지기 되지도 않는데 나는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아이들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집은 다들 가난한 집이죠. 아파트도 없는 시골 깡촌이니까 깡촌에서 그냥 밥은 먹고 저녁마다 부친께서 맨날 그 두루치기 고기 계속 꼭 주시더라고.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최빈층 중에 하나, 최빈층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렸을 때 철 모르고 자란 MZ세대들은 이 MZ세대들은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가지고는 차라리 일을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그냥 쉬겠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게 보살님이 지금 20대면 이해가 가고 나도 그럴 것 같다.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그만큼이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세대 차이. 엄청난 세대 차이인 거 엄청난 세대 차이. 내가 3천만 원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일하겠다. 철들 거예요. 진짜 훌륭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이런 아이들은 20% 안에 들어가요. 20% 안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안 되니까 결혼이 지금
우리 때는 그냥 돈 없어도 결혼하고 돈 있어서 결혼했나? 돈 없어도 결혼하는 거지.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다 무대포였어. 무대포. 그냥 부모님이 하라면 했어. 그 결혼을 결혼을 부모님이 하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지.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면서 결혼했다고요. 보면 그때는 뭐 방 한 채, 집 한 채 없고 돈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집에 부모님 지금 부모님이 싫어서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이제 입 하나 덜으려고 결혼시키기도 하고 뭐 등등의 다양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직장 있어야지. 그것도 연봉 6천 이상의 그런 직장에 있어야지 결혼한다는 거잖아. 최소 조건이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딸이 사위를 보려면 직장이 건사해야지. 직장이 없으면 무조건 반대.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애들은 그래요. 여자랑 연애 좀 해라 이러면 참 몇 가지 불평불만을 해. 조건을 따진다는 거야. 생각이 많대. 그리고 다 해줘야 된대. 그래서 연애하기도 싫대. 자, 우리의 현재 이제 임금 구조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아이들 MZ 세대들의 또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들도 임금 격차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임금 격차 때문에,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임금 이런 격차 때문에 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평등한 구조면, 누구나 내 꿈을 펼쳐요 라는 그런 구조면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는데, 우리 구조가 좀 이렇게 관이 조직화된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위에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 내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탁탁 들어가서 척척척 위아래가 쫙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조업밖에 하지 못해요. 스타트업 같은, 요즘에 AI 중요하게 여기잖아. 로봇 중요하게 여기잖아. 인공지능하고 AI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조직 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업 같이 자기 창작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지혜가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조직사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아이디어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거기서 버텨내질 못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는 건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임금 격차도 이렇지. 우리가 지금 제조업 위주고 AI나 로봇을 다 중요하게 여기긴 해. 손정희 회장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다잖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김대중 대통령과 있을 때도 똑같았어.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정희랑 만났을 때 손정희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물었거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쫙 깔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20년 우려먹었잖아, 지금. 그거 가지고 인터넷 쫙 깔아놔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AI, 로봇,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도 신자잖아, 신자. 새로운 걸 재생하려면 역시 혁신이 있어야 돼요, 혁신이 없으면 신재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혁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신재생도 막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스님이 정치 얘기를 딱 하면 사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생활 얘기잖아. 나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울산에 여기 불안해 진짜. 여기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여기 석유 이런 거 엄청 나오고 여기
한 방만 터뜨리면 불바다 되는 게 울산이고 저쪽 해안가에 한 방 터뜨리면 그냥 완전 박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울산이 제일 문제인 거야. 김정은이면 이제 울산에 한 3방만 딱 터뜨리면 그냥 여기는 끝나는 거다. 이제 남해안 좀 끝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위험한 곳에 있는데 자꾸 전쟁 얘기를 자꾸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스님이 정치 얘기한다고 입 닫으라고 이렇게 하면 스님이든 누구든 자기 의사를 막 표현을 하고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그 사회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라도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데 개인이 사회, 개인적 노력도 꼭 필요해요. 그게 수행 위주로 하는 거고요. 사회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대승불교죠.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바퍼 불사도 맨날 해야 되는 거고 도량을 더 중축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교대학 경전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또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계속 절에 다니도록 나이가 70이 넘어도 계속 절에 70이 넘으면 몸 아픈데 왜 절에 가냐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70이 넘어도 계속 80이 넘어도 계속 절에 다녀야지. 절에서 차를 대절해서 태워주러 다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야 돼요. 절에 누군가 기사를 고용해서라도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 찝어내 와가지고 여기서 있게 하고 여기 오시면 또 밥 등 따숩고 배부르게 찜질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부르게 또 맛있는 것도 여러 개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공연팀이라도 불러서 이제 유치원 이제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25일 날 2월 25일 날 해운대 가서 공연한다고 빡시게 연습하고 있어요. 애들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애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2월 25일 날은 다 같이 해운대 가서 그 공연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